구보는 소설가다.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그를 괴롭히는 신경쇠약과 만성 위염 때문에 자신의 일에 별다른 열정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. 그는 카페에 앉아있다 문득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. 하지만 돈이 없다. 만약 그의 수중에 돈이 있었더라면 자신이 유학 생활을 했던 도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금의 고독을 떨쳐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.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 그는 아는 사람 하나 마주치지 못했다. 구보는 카페에서 멀지 않은 경춘선의 한 역으로 향했다. 춘천까지 뻗어있는 경춘선의 특성상 경춘선의 플랫폼에서는 캐리어를 끌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외로움이 가실 것과 자신도 정말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물론 진짜로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구보는 1,500여 원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여차하면 정말 열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떠날 작정은 하고 역 안으로 들어섰다. 어지러이 움직이는 사람들, 그 가운데서 그가 외로움을 버려둘 곳은 없었다. 그는 옛날부터 꾸준히 2G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던 터라 휴대폰 화면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는 데 익숙했다. 대합실 의자에는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.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짐을 맡아달라는 있음직한 부탁도 없었다. 모두들 서로를 무표정하게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. 플랫폼 안으로 들어온 그는 늘 마주하는 그 풍경에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. 자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스마트폰 화면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광경은 마치 좀비 영화의 그것을 연상케 한다. 또 한 번은 플랫폼 가운데 벤치에 앉아있는 노파가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. 그는 소설가의 고질병답게 묘하게 쓸쓸한 눈을 갖고 있는 그 노파의 삶을 새삼스레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. 서울의 어느 집에서 일을 하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일까? 그 어떤 즐거운 일에도 딱딱하게 굳은 노파의 표정은 풀릴 줄을 모를 것 같았다. 그 옆에 앉은 청년의 경우는 어떨까? 신사적인 외모와 옷차림의 청년은 아마 제법 멋들어진 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. 어디지? 백화점? 레스토랑? 그러나 그러한 청년이 어떠한 연유로 경춘선 열차에 몸을 실으려는지는 도통 상상할 수가 없었다. 그 순간 구보는 청년이 옆에 앉은 노파와 조금씩 간격을 벌려 앉는 것을 보았다. 그는 속으로 그 청년을 업신여기면서도 동시에 노파의 얼굴에 난 부종을 발견할 수 있었다. 분명 신장염일 것이다.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만성 위염 역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. 왜 망할 현대인들은 하나씩 병을 갖고 있는 것일까?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. 구보는 플랫폼의 조금 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. 플랫폼의 거의 끝에 다다랐을 즈음에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한 40대 남자를 보았다. 노동자로 보이는 먼지 묻고 남루한 옷차림, 그리고 부풀어 오른 목과 돌출된 안구, 약간의 수전증,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것이다. 환자를 떠나온 여기에도 환자가 있었다. 분명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만하지만 안타깝게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깔끔한 인상을 주기는 어렵다. 남자의 옆에는 그 누구도 앉으려 하지 않았다. 그때 스크린도어 앞에 캐리어를 들고 서있던 여행객의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. 동전은 한참 동안 굴러가더니 남자의 발 앞에서 쓰러졌다. 여행객은 재빨리 동전을 집으러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남자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그것을 짚는 것을 단념하고는 여자친구가 있던 스크린도어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. 구보는 이 작은 사건에 흥미를 느껴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이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. 그러다 그는 문득 환자인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. 온갖 의욕을 담고 있는 그 따가운 시선에 구보는 그 즉시 수첩을 내리고 시선을 피했다. 그러면서 구보는 그가 이 역에 발을 들일 때와 사뭇 다른 유형의 우울감 속에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.